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민경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죠? 예. 사소한 고생입니다. 아스팔트에서 뭐 고분분투하고 계시는데 그 요즘엔 서초동 앞에서도 지출을 많이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네,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은 어떻게 돼가는 거냐 이거 궁금하시죠? 예, 궁금합니다. 네. 부정선거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는 이제 대법원 큰 덩어리가 있고 작은 덩어리 1, 2, 3, 4부에서 소부, 특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명, 13명의 대법관들을 나누죠. 나누어서 그 소부에, 특별부에 이제 배당을 시킵니다. 맞아, 국회로 말하면 상임위원장처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재판을 지금 담당하는 곳은 2부였습니다. 예, 특별 2부. 특별 2부에 4명의 대법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4명의 대법관이 있었는데 그 4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재미있으십니다. 예. 노정희를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보냈습니다. 예. 4명 중에. 한 명 있는 김상환 주심인데요. 네. 김상환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보냈죠. 그렇죠. 다음에 박상옥이라는 대법관이 있는데 정년 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명 남아 있었던 안철상 대법관을 다른 부로 보내버렸습니다. 다른 부로요? 네, 그래서 공중 폭파됐습니다. 부정선거 부가 없어져 버리네. 그렇죠.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또 뭐 다른 데 보낼 사람들로만 이게 채워졌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4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기 직전에 4월 15일 선거가 있은 1년, 딱 1년 되는 지난달 15일에 딱 한 번 재판이 열렸죠. 그 재판은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이었습니다. 네. 그 대법관이 아까 말씀한 4명 중에 한 분이었죠. 그렇죠. 4명 중에 한 명이었죠. 그때까지는. 예. 그런데 그 한 명이 그때 노정희는 없었고 3명만 재판정에 있었는데 그 김상환 대법관이 약속한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검표를 하겠다. 당연한 거죠. 뭐. 아니 정부 수립 이후에 선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을 걸렸는데 재검표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사상 최초로 디지털 포렌식이 포함될 것이다. 그냥 손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뭐 찍고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도 좀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공방이 열렸으니 그냥 손으로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세 번째, 한 달 안에 재판을 열어주겠다. 한 달 안에도 한 달 안에 이러는 거를 저 재판은 어떻게 열립니까? 열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봤어요. 한 달 안에는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 달도 안 걸린다는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언제 여느냐 정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열어야죠. 그럼 한 달 안에 열립니까? 그랬더니 한 달까지는 안 가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적어도 한 달 안에는 재판을 다시 열어주겠다. 그 한 달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지난 14일, 5월 14일. 오늘이 5월 14일이죠. 왜냐하면 5월 15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했는데. 했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들 생각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과 회의를 해서 이거는 이상하다. 안 해줄 것 같다. 그러니 이번 주부터 아침에 나가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출근할 때 점심 먹으러 올 때 저녁 퇴근할 때 이때 대법관들한테 우리가 직접 호소하자. 직접 얘기를 하자. 왜 재판을 안 열어주냐. 재판하라. 이 얘기를 외치자. 제 목소리 그래서 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주일 동안을 지금 이제 3주가 됐죠. 3주일 동안 매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4사람이 가고 4사람이 새로 왔어요. 새로 온 게 이 민유숙, 이동원, 조재현, 다음에 새로 된
분 이제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 새로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서울대 법대 83학번 민유숙. 민유숙 대법관이 우리들이 하루도 시끄럽게 하니까 아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니 재판해달라는데 아니 지금까지 왜 재판 안 했어요? 뭐 이랬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TV조선에 있는 기자 하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대법관에다가. 저 대법원에. 아니 이거 당신들 한 달 안에 해주겠다고 얘기한 거 다 들었는데 왜 재판을 안 열어줍니까? 했더니 여기서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지금 대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민경욱이 1억 8천만 원 안 내서 못 열어주고 있다고 여태까지.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서.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냐. 야 뒤집어 씌우네. 그렇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서버 감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버를 좀 뜯어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18억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지 말라는 소리죠. 18억 원. 거의 저희 전 재산과 맞먹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기면은 저쪽에서 준다고 하지만 그건 그래서 그거 이러고 있었더니 그러면은 투표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서버 그다음에 투표지 발급 원리 QR코드 발급 원리, 다음에 전자 개표기 뭐 이런 거를 다 해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들고 나온 게 투표지 발급기에 대한 그 원리를 검증하는 건 어떠냐. 그러더니 자기네들 그 풀 안에 있는 전문가 풀이 이제 자문단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명단을 주면서 이 중에서 골라봐라 이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중에서 뭐 좋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관련된 업계에 석사학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박사 위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안 된다. 두 번째 1억 8천만 원은 차후의 문제예요. 1억 8천만 원도 많은 돈이지만 그거 말고 두 번째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뜯어보는데 140일이 걸린대요. 140일이요? 아니 6개월 안에 끝내는 거를 안 해가지고 1년 동안 끌더니 이제는 그걸 하면서 140일을 또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선 이후까지 어떻게든지 미뤄서 대선에 부정선거 또 해서 나라 끝내먹고 그 다음에 하자는 얘기네. 그렇죠. 야. 그런 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3월 10일 날 우리가 서면으로 썼어요. 이거는 이런 이유로 1. 이 사람이 부적격자다. 우리가 볼 땐. 2. 돈도 비싸고 3. 140일이 안에 이거 받을 수 없다. 이래서 서면으로 올렸습니다. 그거를 2달 전에 다 결론이 나고 지난 재판에서 그 1억 8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판사들 입에서. 그래놓고 전화가 오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거 있다. 민경욱이 지금 1억 8천만 원 안 내서 지금 이걸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치졸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225조에 의해서 6개월 안에 선거 관련 재판을 끝내라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불법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모자라서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이 터져라. 아침 저녁으로 창피도 주고 있어요. 큰 플래카드도 걸어가지고 그 이름하고 다 쓰고 을사오적입니다. 이 사람들. 그렇죠. 지금 있는 그 네 사람들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노정희, 김상환, 윤철상, 박상옥, 거기다 김명수 이 사람들은 을사오적이 아니고 경자오적이에요. 경자오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자오적인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해가 될까 두려워. 또 그들의 성미를 거스를까 두려워서 선거법 225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재판 혹은 재검표를 하지 않은 자들을 않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제 도망갔거나 하여튼 위에서 그렇죠. 피신시켰거나 하여튼 뭉개려고 시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4명과 그 지시를 했을 김명수와를 경자오적으로 저희들이 칭해서 앞으로 이 그 국사교과서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길이길이 남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네 명. 지금 네 분은 을사오적이고 지난번 있는 사람들이 을사오적이고요. 이 사람들은 을사십적으로 갈 것이냐를
근데 경자 오적이라면서요. 지난번에 있던 사람은. 그렇죠. 경자 오적. 경자 지금 있는 사람이 을사오적이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등.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을사오적이라고 그렇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말고 우리는 경자 오적을 했어요. 예. 근데 이 4명, 지금 있는 4명은 다행히도 제가 이제 평을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예. 우리법 연구회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명도. 그건 다행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예, 저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네요. 네네. 예. 이 4명이 다 원칙주의자고,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니라면 그들의 실력과 신망과 양심적인 재판의 결과로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다행이다. 그들이 오로지 양심과 법에 의해서만 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하고 기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4분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대법관이 된 분이 계신데 제가 왜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이 특이하신 분이어서 네. 천대엽. 천대엽. 네. 천씨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계셔요. 네. 천대엽 대법관도 민유숙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법대 83학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8, 네. 2명이 이제 됐겠네요. 그런 사람인데 천대엽 대법관은 전체 고위공직자 중에 재산 순위가 꼴찌예요. 그 청렴하신 그렇습니다. 분이네요. 좋으시네. 예, 게다가 이 멀리 버스로 1시간 걸리는데 지금 살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데 살겠죠. 예. 사는데 그래도 지위가 높으니까 지금 말고 그 전에 무슨 그 대법관 직전에 높은 이제 법관에 있었을 때도 차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법원에서 예, 법원에서 차가 나오죠. 근데 그 차를 아침에 새벽에 타질 않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1시간이나 걸리는 데서 타는데 네. 나를 데리러 1시간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끼려고 그 기름값과 그 인건비를. 기름값보다도 이 사람이 고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운전기사가 그것도 여기 훌륭한 분이에요. 네, 서초동이나 뭐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어디 멀리 살면서 자기를 새벽에 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러 여기까지 와서 또 1시간을 가서 1시간을 가서 나를 데려오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버스 타고 오겠습니다. 당신이 이제 출근을 해 있을 테니까 내 퇴근할 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하네요. 그리고 무슨 뭐라 그러지? 도깨비라는 별명이 있었다는데 이 뭐 대법 연구관하고 그럴 때 새벽까지 기록을 찾아보고 막 일만 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밤도깨비. 예. 그래서 새벽에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도깨비 같다. 그런 별명을 가지신 분이라니까 저희들은 그분한테 기대를 걸어야 되겠네요. 그분이 주심이에요. 오호! 천대엽. 천대엽. 예. 예. 천대엽. 대법관님이 조재현. 예. 다음에 이동원. 예. 민유숙. 네 사람이 모두 우리법 연구회이기 때문에 김명수에 의해 발탁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 미리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이 좌파일 수 있고 우파일 수 있고 떠나서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난 4.15 선거가 부정선거였습니다. 방망이 쳐다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맞춰서 재판을 열어서 재검표를 하라. 재검표를 하는데 지금 바로 재검표를 하는 거면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재검표를 하라고 그랬을 때 6개월 안에 하도록 했지만 6개월을 넘은 건 딱 한 건이 있었고 이상한 건이. 네. 그 뭐 188일인가 된 게 하나 있었고요. 네. 180일 안에 해야 되는 게 188일인가 된 게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그래봐야 며칠 넘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게다가 그거는 6개월 하라고 그랬지만 평균을 해보면 35일이에요. 네. 35일 동안 다 끝냈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했다면 그냥 손으로만 해도 되죠. 네. 하지만 1년 넘게 지금 CCTV도 없는데 표가 지금 난달에 나와 있어요. 네. 1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 재검표 해봤자 왜? 이러면 아니 그 1년 동안 야, 안 집어넣었겠냐? 그 저 판사 옆에 아니 그래 구멍이 이만큼 구멍이 숭숭하게 뚫려. 아니 이렇게 투표함이 이만큼 손이 쑥쑥 들어가요. 예.
투표지들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 쉬라고 이만큼씩 해놨는데 거기에 집어넣는 것도 마음대로 빼는 것도 마음대로 거기 복인지 붙이지도 않았어요. 아 진짜 이만큼 이렇게 손으로 들라고 그랬던 것을 우리들이 그냥 알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세볼게. 맞네. 맞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투표지인지 아니면 이자들이 집어넣은 투표지인지 이거는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게 이제 뭐 이미지 파일 등등인데 맞습니다. 그 전에 아까 그 얘기가 저는 뭐 말도 안 되는데 그 1억 8천만 원 핑계 대면서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니 선관위 예산이 많아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거는 왜냐면 이런데 비용을 쓰라고 우리가 세금으로 거기 엄청난 예산을 주는데 아니 이런 것도 지금 물립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야, 이거 예산 주지 말아야 되겠네. 뭐 그거는 이런 건 있습니다. 좀 이게 원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부담을 줘야지 안 주면 야 나도 이상해 막 이럴까봐 난립할까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건 다른 장치로 하면 되고 다음에 지금 중앙선관위는 말씀하셨죠. 외교통상부 아시죠? 그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 대사들 다 보내요. 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외교부하고 중앙선관위랑 누가 돈을 더 많이 써요? 외교부가 더 많이 써요. 이쪽이 더 많이 씁니다. 모르셨어요? 선관위가요? 선관위가 더 많이 씁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이런 거 갖다가 안 해고 모르셨구나. 1억 8천을 뜯어가려고 그래. 야. 그래서 핑계를 대고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전 원내대표가 제가 그 패스트트랙 그 재판을 받느라고 이제 그때 왔어요. 밥을 사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재판 받는 8명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못 먹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 개정 중이다. 지금 재검표를 요구하는데 돈 때문에 못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법을 고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거 제1야당에서 그 1억 8천 만약에 법이 그렇다면 그 당비로라도 그 돈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그거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시켜야지. 아니 지금 정말 좋은 얘기 또 하셔서 미치겠습니다. 아니 제가요 미국에 가서 지금은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계속 트럼프였다면 얘기를 못 하죠. 백악관을 제가 백악관 앞에서 일했더니 어느 기자가 그랬더라고요. 민경욱은 백악관 앞에서만 일했지 백악관 안에는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썼어요. 그 기자라는 자가 하마터면 놈이라고 그럴 뻔했네. 놈이라도 돼요? 왜냐면 놈자자니까. 그 한자가 놈자자예요. 기자가 자자가 놈자자예요. 놈자자 맞아요. 기자가 가장 그 직업적인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자를 쓰는 데가 없어요. 뭐 때 닦는 사람도 세신사. 그렇죠. 다음에 뭐 미화원 신발 닦는 사람도 옛날 구두 닦기 했는데 이게 다 뭐 청소부도 미화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니 기자들은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 기자를 고치지 않잖아요. 무슨 언론인 뭐 이렇게 기가 뭐 작가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뭐 그 기자라는 자가 나한테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돼요. 당신 저기 앞에서만 이랬지 안에 들어가진 않았죠라고 그래서 사실 들어갔다 왔습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NSC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전화도 안 해보고 거기 앞에서만 데모만 했다고 그렇게 데모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백악관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때 이제 비밀이었으니까. 공개였으니까. 공개해주지 말라는 부탁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그때는 야당 의원과 미국 행정부가 그것도 백악관에 들어오라 그래서 상위 논의를 했다는 거는 레짐 체인지. 이 미국이 문재인을 바꾸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건 비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막 하다가 야 너희들 나라 언론은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요. 근데 제가 입이 꽉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미국에 간 게 언론이 써주질 않고 대법원이 그렇고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전부 다 이성윤이가 반려를 하고 17건을 전부 다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 하지 당에서도 그러지 여당에서 물론 정부에서도 안 하지 꽉 막혀가지고 미국을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 질문하는데 제가 말문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 다 저 접수됐다. 저 독재로 하는 4단계 알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 언론과 사법부를 접수하는 건데 접수됐다. 그게 제일 먼저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우리 저 존경하는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이거는 백서인데 그때 드린 거는 영문이고 보고서. 보고서 제가 한글로 나왔어요. 이 한글로 나온 거를 감사합니다. 이 한글로 나온 거를 이제 할 텐데 나중에 이걸 이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거를 갖고 요즘에 이 그 기자들을 만나요. 내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 왜 이렇게 안 써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이건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랬더니 아니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데 언론이 어떻게 씁니까? 그냥 환장하겠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이준석.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한마디만 하려고 그런 건데 이준석, 하태경, 김종인 이자들이 얘기를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동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당에서 해주는데 다음에 사법부에서도 야 너희 당에서도 없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같이 너는 한 명이지만 거기는 왕창 져가지고 180석 뺏기고 103석인데 걔네들이 이번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자꾸 떠들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속이 정말 상한데 그 얘기는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싸우느냐. 지금 제일 이제 속상한 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봉규 대표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주위에 저와 가깝고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조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다 물 건너간 거 아니야.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야지 드러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밝히면 정권 못 바꿔요.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지 그걸 한다? 천만의 말씀. 정권 안 바뀌네 이 사람은. 이 선거 제도를 바로 해야지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는 함께 가는 거지만 반발짝이라도 선거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지 정권이 바뀌지. 아니 지난 4.15 총선에서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4.7 보궐선거에서도 그 흔적이 있었죠. 그건 아시죠? 조금 있었죠. 박영선은 서울의 모든 동에서 자기 표 중에 사전선거를 항상 이겼어요. 사전선거와 당일 투표를 비교하면 모든 동에서 사전선거에서 앞섰어요. 오세훈은 모든 동에서 사전선거가 당일 투표보다 낮았어요. 자기 투표에서.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쌍봉 그래프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하나로 돼야 되는데 쌍봉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한 대선을 나 이번에 하지 말아야지. 양심을 갖고 하지 말아야지. 이럽니까?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1야당에서조차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또 바뀌었다잖아요. 응원군이에요. 응원군.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재판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바뀌었는데 6개월을 돌파했으니까 계속 가도 되지. 천만의 말씀. 계속 우리가 싸워야 돼요. 누구한테 싸우느냐. 대법관 너희들 그러면은 거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저스티스라고 부릅니다. 저스티스. 대법관 이렇게 수프림 코트, 하이어스트, 저스티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저스티스를. 그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정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 사람들 모르잖아요.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저 부정선거라는데 부정선거야. 아니야. 이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대법관이에요. 네. 대법관이 잠깐 나도 이거 헷갈리니까 까봅시다. 까는데 지금 1년 동안 이거 아무도 감시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안에 부정표, 가짜표가 들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검증을 해보죠. 검증을 합시다. 근데 검증에 돈이 많이 들어? 아 그건 안 되죠. 돈 없이 합시다. 라든가 아니면 그럼 대안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그게 공정한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아 공정하네. 그럼 이걸로 셉시다. 그래서 자 손으로도 세고 이걸로도 세고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얘기합시다. 하루로 모자라요? 미국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두 달 동안 개표 작업을 한다는데 우리도 하루에 하는 건 안 되겠네. 2주일 동안 합시다. 이렇게 뭐 하는 게 대법관이죠. 정의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정의가 뭔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부정선거였다는 시끄러운 얘기하는 민경기도 있고 아니라는 뭐 양정철이 조용히 있고 막 쥐새끼 같이 빠져다니는 놈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헷갈리죠.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자 그러면 정확히 돼. 이것 때문에 국론 분열이 너무 크고 다음에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까봅시다. 그렇지. 자 이번에 딱 깠지. 그대로지. 민경욱 바보. 이 사람들 승리. 자 민경욱 쭈그러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이게 부정선거인데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선거제도 고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야 이번에 대선하기 전까지 싹 고쳐가지고 민의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고친 다음에 대선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이거 못 고쳐? 그럼 대통령 선거를 미룹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대법원 판사들의 양심에 호소해서 그들에게 빨리 재판을 속게 하라. 너희들이 약속을 했다. 3가지 약속을. 그냥 사인 간의 한 약속도 아니고 재판정에서 그것도 대법정에서 얘기를 했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러니 그 약속, 녹음도 돼 있어요. 녹음 안 하려고 그러는 걸 문수정 변호사가 이거 녹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거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라고 우리가, 압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천대엽 대법관 등등해서 이번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니까 그분들의 그 양심커녕 아니 본분이죠. 본분을 믿어봐요. 아 양심까지 뭐 있습니까? 그거 대법관으로 할 일이 그 당연히 할 일인데. 맞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안 하는 거는 그건 직무유기니까 믿어보죠.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래서 그 이제 구체적으로 싸우는 거를. 성경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일이 나오는데 그걸 아주 여호수아가 무너뜨리죠. 그렇죠. 아주 철옹성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돌라고 그래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화요일 날로 돌아. 수요일 6번 돌았죠. 6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그래요. 그럼 13바퀴를 돌았네요. 그리고 나서 이 풍각 소리 뭐 이렇게 울릴 때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죠. 아!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그게. 그래서 지금 대법원을 이렇게 도는데 한 2.2km, 2.3km쯤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른 걸음으로 한 바퀴 이렇게 다 도는 게 대검찰청, 대법원, 다음에 경찰서, 서초경찰서가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하면 이제 전부 다 20분이 걸리는 2.2에서 2.3km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175명, 175명이 갖는 의미는 있습니다. 3.5%의 소금으로 바닷물이 짜집니다. 플랑크톤부터 대왕고래까지 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3.5%의 소금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5천만 명 하면 175만 명입니다. 175만 그러니까 한 명이 10,000명을 대신한다고 하고 175명이면 띄엄띄엄해서 눈이 보이는 걸로 여리고성 같이 감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싸서 이렇게 한번 돌고 그러는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제가 사필 규정이라고. 사필 규정입니다. 맞아요. 나와요. 썼습니다만은, 이 보고서는 정말로 귀한 보고서입니다. 정말로 귀한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를, 여기 보면 제가 그때
여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진지한 희망을 안고 이 보고서를 저희의 진심과 충심을 담아 여러분께 증정합니다. 그래서 애니첸이 보낸 이런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당연히 쭉 이봉규 TV. 이봉규 TV도 있습니까? 이봉규 TV가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런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고급 책입니다. 고급 책인데 그러네요. 이거를 저희들이 그 여기 쓴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바논, 뭐 프랑스, 미국, 뭐 한국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 국투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공짜로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근데 공짜로 보내는데 그 배송 택배비가 있어서 5,000원, 5,000원만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회원이 안 된 사람 나도 받아보고 싶은데 회원 가입하시면 그래요. 회원 가입하면 돼. 회원 가입하면 그걸 받아볼 수 있고 그 양식은 굉장히 이제 간단하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원 가입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구나. 이게 압박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